방금 소개받은 디지털 엑손의 정호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앞에 세션에서 차관님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정부의 초고대의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기업들과 함께 챗GPT에 대한 대응 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기업들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과 그거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발표 전에 좀 얘기 드릴 거는, 이 장표를 준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주 전에 이 인쇄본이라든지 이 자료에 대한 제출 기한이 있다 보니까 작성을 했는데, 한 1, 2주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는 그 오픈AI에서 플러그인이라고 마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그 챗GPT의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챗GPT 대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인들이 직접 제공하는, 그래서 AI 인프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도비라고 하는, 즉 멀티모델로 가면서 이미지에 대한 크리에이션, 즉 디자이너 작업을 해주는 어도비 회사에서도 본인들도 여기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최근에 올라온 걸 또 다시 다 보고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결국은 챗GPT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어떤 혁신에 대한 비교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챗GPT로 달라지는,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는 업무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특히 저는 활용과 도입 또는 이용 관점이 좀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놀랬던 건, 앞에 차관님께서 이 장표를 딱 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저 첫 번째 쿼테이션, 즉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게 첫 번째 쿼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챗GPT의 인공지능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급에 해당하는 혁신이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까지 빌 게이츠가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유튜브가 올라오고 있는데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하나는 스마트폰급, 즉 아이폰급의 혁명이다라는 거랑, 하나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일하는 보조 연구원 같은 또는 보조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챗GPT의 시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다음 주부터 기업들 만나서 계속 워크숍도 해야 되고 관련 프로젝트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 그 미국 언론들, 글로벌 언론에서 나오는 단어가요, 이 챗GPT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모든 언론이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이 여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주제 보니까 제 제목에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 인류의 어떤 역사상, 그리고 인류의 혁신 또는 진화를 계속했을 때 가장 컸던 게 문자에 대한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원 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는 뭐 형상 문자도 있었고 뭐 소리 나는 문자를 뭐 표현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 독일의 쿠텐베르크의 인쇄, 그 활자에 대한 기술입니다. 결국은 그게 책에 대한 거를 찍어내게 하는, 즉 우리 인류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보면 저장하기 시작한 단계였고요. 그 다음이 뭐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왔던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도스 기반의 이 워드, 소위 말하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결국은 이 시점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가속화됐던 게 오늘의 원래 대주제였던 클라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게 시작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스토리지에 대한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처리해야 될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진화는 불가피했었거든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 갈 거야 말 거야, 트렌드야 유행이야 이런 얘기였었지만, 결국은 이 기반으로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인 초고대 AI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큰 포인트는, 이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 인식에 대한, 즉 이해하는 거에 대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야 고양이야 이미지 안에 찾아보고요. 그죠? 그리고 텍스트 인식, 글씨를 인식한다거나 목소리를 인식한다거나.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다 생성형 AI라고 다 넘어갔잖아요. 그 생성형 AI조차도 말에서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가 인식에서, 즉 학습에서 생성으로 지금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 발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그래프 장표가 바로 이 장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왼쪽에 시작된 것들이 보면 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인식 쪽에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빨간 점선 안에 들어있는 거 보시면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해하고 랭귀지에서 생성하는 이쪽 모델로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0여 년, 20년 동안 인공지능을 거느려왔던 그 레코그니션이 사라지고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생성 쪽으로 급변하는 그렇게 이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차관님도 얘기하셨지만 글로벌 쪽에서 엄청난 지금 초거대 AI 투자도 일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GPT가 1, 2, 3 지금 3.5에서 4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 장표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저는 예전에 아마존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1000명이 넘는 인공지능 석학 박사들이 있죠. 소위 당대에 제일 잘 나가는 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거나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픈 AI는 아시는 것처럼 시작은 100여 명에 불과했고 최근에 200~300명이지만 불과 몇 명 안 되는 숫자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할 수 없었던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큰 현실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하신 승자 독식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AI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활용이 되고 진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1등이 끝까지 살아남지 않는다는 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마 기사상으로는 많이 노출이 안 됐는데 3.5대까지는 오픈 AI가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오픈을 했고요. 많은 것들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4.0부터는 오픈을 안 하고 있죠. 대신 API와 플러그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쫓아가고 해야 될 때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GPT-3에서 GPT-4로 갔을 때 비교하는 딱 한 장의 장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 변수의 사이즈가 무려 어마어마하게 즉 100조 단위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조차도 오픈AI에서 오픈을 안 했어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지. 근데 결국 이 사이즈의 규모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뉴런의 개수와 그 뉴런을 이루는 시냅시스 개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의 어떻게 보면 두뇌 활동하고도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변수 값들을 이미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GPT-3와 4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즉 단순히 텍스트와 스피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즉 그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는 건데 그거의 대표적인 부분이 3.5하고 비교했을 때 나왔죠. 여기 통계적인 거는 자료로 보시고요. 옆에 보시는 이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VJ 옛날 그 소위 말하는 잭이거든요. 근데 그 잭이 소위 말하는 그 아이폰 연결하는 그 잭을 이렇게 약간 페이크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걸 다 구분해냈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VJ 아답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보시는 이 풍선 그림에서조차도 단순한 풍선 그림이 아니라 이 풍선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의 판단, 상황까지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제 GPT-3와 4의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이 대화 언어의 어떤 저장 용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까지 처리하는 사이즈는 당연히 넓어졌는데 단어로 치면 한 40배 정도 됩니다. 기존에 한 8천 단어였다면 지금은 한 4만 단어가 넘는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이즈도 지금 된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서의 가장 큰 부분들까지도 가장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이미지는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건데 그 GPT-4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디까지 지금은 이미지 인식 쪽 멀티모달이 되느냐 그거를 한 장으로 정리한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새 소위 말하는 머리, 불이랑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순한 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새에 대한 다양한 해석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도형 보시면 이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형이 이 도형하고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도형 상태와 도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예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IQ 문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mensa에서는 GPT의 3.5 기준의 IQ가 147 얘기 나오는 데고요. 최근에 시험 GPT-4에서 시험 봤던 거는 138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미지들 보시면 고양이 이미지 보여주면서 이게 왜 재미있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왜 재미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그냥 영화 포스터 딱 보여주고 이거 언제 개봉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지에 대한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에 대한 판단, 이미지에 대한 해석, 이미지에 대한 상황, 이미지의 모든 히스토리까지도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밑에 수식이나 산수, 뭐 수학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이런 멀티모달의 어떤 진화에 대한 부분이 아까 차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학습이 점점 더 속도가 붙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봤어요. 그럼 오픈 AI와 GPT의 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오픈 AI가 언제 시작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시작이 됐고요. 2018년, 2020년에 GPT-2, 3 오게 되고 GPT 3.5가 작년 11월 그리고 GPT-4가 4개월 만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의 속도가 기업의 생성 그리고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그러니까 확장이 되면서 이 가는 혁신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제가 여기 GPT-4의 위치를 저렇게 점선으로 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단위를 몇십 배를 해야 저 GPT-4가 점이 찍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속도와 사이즈로 혁신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요즘 만나는 기업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입니다. 챗GPT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 특히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워크,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 예를 들면 상품 기획이나 아니면 분석 보고서, 시장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 검색을 처음 하고요.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문서들을 갖추고 재가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서 작업을 하고 기획 보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종 리포팅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보시는 것처럼 얼마 안 돼서 질문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몇 초 내, 뭐 이번에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챗GPT보다 더 빨리 나왔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그럼 엄청나게 우리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챗GPT를 통해서 우리 업무의 어떻게 보면 레이턴시 또는 업무 워크 프로세스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앰비언트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앰비언트 컴퓨팅, 앰비언트 프로세스, 그리고 앰비언트 이런 소위 말하는 UX 이런 부분까지 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혁신 기업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엑시트한 국내 기업인데 그 CS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는 챗GPT 없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바이어들한테 보내는 영문 레터 전부 다 챗GPT를 보고 검증하고 확인해서 보냅니다. 심지어 불량률을 감소하는 것도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맨날 그런 거 할 때 컨설팅 하잖아요. 전문가 불러서 자문 받고 막 하잖아요. 챗GPT를 했더니 1년 내 몇십억을 감소하는 아이디어를 줘서 적용을 했대요. 그때 몇 억을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센터를 글로벌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AICC라든지 컨택센터를 AI로 바꾸는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우리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챗GPT를 오픈하는 게 답이겠다.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랬던 게 기업들에서의 혁신의 방향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아까 산업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뭐 교육이든 뭐 미디어든 되게 파급력은 되게 많죠. 이커머스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영역만 보더라도 뭐 물류 프로세스, 상품 기획, MD, 그다음에 실제 고객센터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 안 들어도 마케팅, 뭐 소위 말하는 IT 쪽, 법률, 뭐 인사 같은 경우는 챗GPT로 최근에 잡 포스팅에, 잡 디스크립션에 소위 말하는 하이어링 해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인터뷰어가 인터뷰 질문하는 내용들까지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챗GPT로 답변을 준비해가고 한참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인터뷰했었잖아요. 이게 치팅이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을 하다 보니까 준비들을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간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잠시 한 몇 시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서비스가. 그때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언론이나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챗GPT 커뮤니티나 오픈 게시판에 뭐가 떴는지 아시죠? 이거 중단돼서 나 지금 업무를 못 하고 있다. 불평 불만글이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의존도가 생긴 거예요. 디펜던시라고 하는 업무 의존도가 이미 생긴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없으면 안 되는 이제 종속되는 현상까지도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을 보고 놀랬던 거는 되게 빠르게 적응했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 두 가지 얘기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 뱅크런이 유행이죠. 그러니까 뱅크데믹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요즘 경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전 세계 은행에서 절대 뱅크데믹, 즉 이슈가 생기면 안 되는 은행이 어딘지 아세요? JP 모건 스탠리. 근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무슨 발표를 하면 16,000명의 소위 말하는 자본 시장의 전문가들, 이 소위 말하는 이 캐피탈 시장의 전문가들을 위한 챗봇을 GPT-4로 하겠다. 결국은 이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변혁 혁신 능력이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최고 전문가 C레벨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에 되게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결제 전문 스타트업 스트라이브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픈 AI랑 아예 협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접근한 방식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전사의 100명을 뽑습니다. 챗GPT를 트랜스포머할 과제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150개를 선정한 다음에 15개 과제를 스프린트 형태로 바로 적용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스트라이프 닥스가 소위 말하는 결제 청구나 결제에 관련된 신용 정보를 등록할 때 모든 문서들이 있죠. 그것들을 자동화해주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러면 사용자의 경험이나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그러면 트랜스폼을 하자. 이 정도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금융권도 다음 주부터 계속 미팅이 잡혀있는데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인간이 했던 그런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소위 말해서 챗GPT를 통해서 완전히 트랜스폼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와 인테그레이션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뭐 팀즈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그룹웨어성, 인트라넷성의 업무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부조종사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준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프 API라는 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와 그걸 오피스와 연결시켜주는 자동화된 작업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주는 시사점인 것 같고요. 저희도 역시 예전에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앱스토어 나왔을 때 이 많은 앱들이 언제 이렇게 빨리 쏟아졌지? 이렇게 많은 개발업체들이 참가를 했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왼쪽 그림이 이제 스택인데요. 즉 오픈 AI를 통해서 초고대 GPT 스택을 봤더니 역시나 맨 밑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소위 말하는 GPT 모델링과 GPT 학습에 대한 허브라든지 그 위에 앱과 API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기반으로 지금 클라우드 업체들,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3사는 다 뭘 갖고 있죠? 클라우드 사업부를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응용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네이버, 카카오, KT 모든 회사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챗GPT의 핵심 기술과 그다음에 그들의 서비스의 구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회사, 기업의 전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개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계산기를 비유하더라고요. 예전에 전자계산기 나왔을 때 아시는 것처럼 시험 시간이나 수업에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공대에 가보시면 공대 계산기 들고 가서 문제풀이 하거든요. 그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를 활용해서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간 단위의 조직과 회사 단위에서의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거냐, 그 활용을 할 거냐. 그건 아까 사례를 얘기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 생태계에서도 역시나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큰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API를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API를 이용해보고 우리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API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을 신청했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 AP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할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오픈 AI는 파운드리라 그래서 기업의 컴퓨팅 환경에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프라이빗 모델까지 지금 어나운스를 했죠. 결국 이런 부분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나 우리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거냐. 결국 아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못했던 걸 오픈 AI가 했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관점이 되게 컸잖아요. 그럼 이전에 단순히 우리가 투자를 하고요. 파일럿 했던 방식을 넘어서서 정말 전략적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너레이티브 AI가 결국 산업이나 기업 쪽으로 보면 네로우 AI라 그래서 자기네 영역에서의 최적화되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그 AI를 만드는 거에 지금 포커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이전에 우리가 레가시 또는 기존 거를 트랜스폼하자가 아니라 네이티브 AI로 접근하고 계세요. 올해 가장 큰 하도인 AICC라고 하는 인공지능 컨택 센터도 챗GPT 이전과 이후에 고객의 관점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 것 같고요. 기업들이 요즘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